같은 말의 다른 느낌. 존나 잘했어. 자, 갑시다. 자, 이 제목은 변이와 자연선택이한 생물의 진화라고 있는데 내가 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지? 교과 학교 내용에서 있었나?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좀 잘하게 나가죠. 너희들 뭐 배운지 내가 모르고 있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다시 돌아왔어요. 별거 없고요. 우리 4명 같은 종이에요? 다른 종이에요? 같은 종이. 이거 보면 좀 심각해져요. 자, 뭐냐면 우리의 다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생긴 거 다 다르지. 또 가장 큰 거 나는 남자고 여러분은 여학생. 성별은 다르거든요. 같은 종에서 생긴 다른 차이가 있지. 요거를 싹 다 변이라고 얘기해요. 읽어볼게요. 변이란 요거 함정으로 적는다. 변이란 어떤 종? 같은 종.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유전자 변이라고 나와 있는데 왼쪽에도 있고 우리가 변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는 걸까? 왜냐면 변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너랑 나랑 생긴 게 다르네, 변이가 있네, 끝이거든요. 근데 이 변이가 왜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기본적으로 유전자 차이. 그러니까 뭐 성별적으로 유전자 차이.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쌍둥이야, 일란성 쌍둥이야. 유전자 100% 동일하지. 근데 한 애는 지금 말하자면 둘 다 다른 입양이 돼가지고 한 애는 경상도로 입양이 됐고 한 애는 전라도로 입양이 됐어. 나중에 성인 돼서 만났을 때 말투가 달라지지 않겠냐? 그것도 변이라고 해요. 또 예를 들어 또 다른 갈라졌는데 일란성 갈라졌는데 누구는 좀 삶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불우한 좀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환경으로 가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해가지고 사회성 날리기야. 근데 다른 집에서는 금이야 오기야 하고 싶은 거 다 해줘야 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것도 변인 거지. 사회적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적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유전적 요인이 있고요. 여기서 비유전적으로 나와 있나? 비유전적으로 나와 있네. 뭐 환경이라든지. 우리 여기서 뭐 볼까요? 하나만 본다고 하면 뭘 거예요? 유전적 변이를 한 95%? 비유전적 변이라는 게 있다! 이 정도 느낌. 그리고 유전적 변이를 보고, 그럼 유전적 변이니까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형질 자손한테 전달이 되겠지. 밑줄 좀 살짝 끓일게요. 자, 우리가 지금 통합과학에서 얘기할 변이는 대부분 유전적 변이를 얘기할 거고요. 이 유전적 변이는 유전자의 차이이기 때문에 유전자 차이가 나타나고요. 유전자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게 자신에게 전달된다. 그러면 삼동물성 변이에게 무당벌레의 딱지날기 무늬와 색이 다양하다. 같은 종이잖아, 무당벌레. 누군 좀 큰 거 있고 누군 뭐 쬐끄만한 거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또 앵무의 깃털 색이 달라요. 앵무 같은 종이래요. 사랑 앵무랑 버른도 있고 노란색이 있고 다양하네. 이런 거잖아. 강아지의 털색이랑 고양이의 털색이 달라. 변이가 아니라? 아니라고. 왜? 강아지 고양이 다른 종이거든요. 근데 너무 아끼지 마시고. 자, 이번에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요거 두 개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뭐 길게 나와 있는데 변이의 원인. 변이라고 하면 뭔가 변한다는 그런 느낌인데 변이의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너네 중에서 부모님 한쪽이랑 100% 똑같은 애들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보고 비정상이야 이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너 보경이 부모님이랑 보경이 세
어디 가지장님 봤어? 그래 봤는데 여기가 부모님은 잘 닮았구나, 좀 잘 닮았구나. 그럼 이게 되잖아. 그 생뻔하게 생겼어. 안 닮았는데 이거 비방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이거잖아. 다 포함해요, 변이가. 그래서 지금 이 도련변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부터 볼게요. 내가 저 뭐야? 잘 헷갈릴 수 있어. 저 그림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데 요거 굵은 글씨 그냥 다 밑줄 쳐. 유성생식 과정에서 그래서 일어나는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이거 뭔 말이냐면요, 생식세포의 다양한 방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우리가 물론 내가 어머니랑 닮은 부분이 있다, 아빠랑 닮은 부분이 있다, 이게 있는데 우리가 엄마든 아빠든 100% 똑같진 않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친자식 아닌 거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가는 거잖아. 그게 왜? 요거를 시작한다. 우리 사람 포유를 비롯해서요, 암수가 존재하는 그런 동물들은 유성생식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암컷의 난자와 수컷의 성자가 만나서. 그러면 각각이 난자와 정자,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때 그때 유전자 조합이 랜덤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사람을 좀 예시로 들어볼게요. 얘는 우리 사람의 연수치 몇 개? 46개, 23쌍.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엄마, 아빠. 그러면 엄마한테도 1번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 한 쌍 이러고 있을 거고, 아빠도 1번 이렇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바로 가자. 엄마 여자니까 X 염색체 2개를 가지고 계실 거고, 아빠는 남자니까 X 하나, Y 하나 이렇게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럼 우리 이제 엄마로부터 남자, 아빠로부터 정자가 만들어질 때 감수분열, 생리세포분열 한다는 거 알고,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엄마의 난자가 만들어질 때는요, 이 둘 중에서 하나를 넣지. 내가 펜에서 좀 구분한다고. 얘를 파란색, 얘를 파란색 할게. 둘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파란색 전체가 내려왔다는 거죠. 요거. 근데 지금 XX이긴 한데 이 남자에 파란색이 내려온다고 해서 얘 둘 중에서 뭐 내려올지가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같은 요를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각각의 모든 염색체가 둘 중에 하나 내려올 때 영향을 안 받아요. 이걸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빠도 같은 논리로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일단 각각의 개체가 만들어내는 생식세포에서도 조합이 다양해지고, 예를 들어서 라지 스몰 A는 여기 라지 올 수도 있고 스몰 A가 올 수도 있고, 이런 랜덤이고요. 또 두 개 만나는 것도 랜덤이지. 그러면서 우리의 조합은 다양해져요. 다시 생식세포 만들어지고, 그 왜 형제자매인데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내 동생의 유전자 조합이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 동일이잖아.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이 나오고요. 변이 여러 변이 나올 수 있겠더라. 변이 원인 첫 번째,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고요. 자, 유성생식 과정 한번 체크해 놓으시죠.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요 원인 기억하시고, 요거 방금 얘기했던 유성생식이 있어요.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유성 생식에서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를 형성하고 이 생식세포가 무작위로 수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빵빵거릴 텐데 유독 오늘 많이 빵빵거릴 텐데 자 유성 생식 과정에서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 그다음에 각각의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가 무작위로 수정 그랬잖아 뭐 1등한 정자가 뭐 난자 들어간다 뭐 2등이 들어간다 뭐 어때서 모르겠고 일단 그 상황 관점에서 랜덤으로 들어가잖아 자 여기 25는 같은 종인가봐요? 같은 종인가봐요? 위쪽 놈은 보라색 다시 여기 지금 그림 자세히 보시면 염색체 그림에 흰색 부분이 있으면 흰색 털이고요 갈색이 갈색 털이거든요 흑백이지 견뎌 자 그래서 이 지금 여기 하나는 갈색 하나는 흰색 유전자였고요 얘도 흰색 갈색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맨 위쪽에 아주 비워요 흰색 만나서 흰색이 나왔고요 얘는 흰색 갈색이 생겨서 얼룩이 생겨요 흰색 갈색 얼룩이고요 갈색 쓰면 갈색이고 중간 유전이네 미안하다 중간에 좀 기억나요? 분꽃의 꽃잎 색깔 요즘 기억나요? 넌 왜 모르고 있니? 이거 봐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첫 번째 생식 세포 형성 과정에서 각각의 정자와 난자가 만드는 그 과정 또 그다음에 그 암수 생리세포 그러니까 정자 난자 얘기할게 정자 난자의 이 수정 과정에서요 누가 만날지는 둘 다 랜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변이가 나타날 수 있겠더라 그럼 여기까지는 타당합니다 근데 요건 약간 좀 사람으로 얘기하면 많이 힘들어집니다. 좀 썰매진, 좀 소름 돋는 이야기.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혈액형 ABO식 혈액형이요. 유전자는 A래요. 근데 아빠가 B래요. 자식의 가능한 혈액형은 AB형밖에 없지. 이거는 이걸로 설명할 수 있지. 맞아요? 근데 갑자기 O형이 나왔어요. 예? 누가 말아낀 거예요? 둘 다 아니지. 그럼 만약에 A가 A형 나왔다. 또는 B형 나왔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고에서 찍는 거고요. O형 나왔다? 이제 최고의 의식, 이제 그 둘 다 이런 거지. 뭐 만약에 내가 너는 쉽게 이해하려고 혈액형을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유전자가 변이가 되는 거예요. 뭐 유전자 이상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기존에는 없던 게 나오다가, 그러니까 없던 게 툭 튀어나오더라. 우리 갑자기 주는 걸 뭐라 그래요? 돌연사라고 이야기하잖아. 변이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돌연변이라고 이야기. 위에 있어. 동그라미 만든 돌연변이. 자, 돌연변이 체크하시고. DNA 유전 정보의 변화가 생겨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현상. 부모에게 없던 형질. 또 돌연변이로 어떤 DNA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바뀐 게 또 자손에게 전달되겠네. 또 전달되는 과정도 돌연변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쭉쭉쭉 내려오겠지. 자손에게 전달 가능하더라. 자,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면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을 텐데 실제로 그냥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냥 변화가 생겼다? 도면에는 봅니다. 자, 여기 볼게요. 푸른색 깃털 유전자에 오염변이가 발생하여 흰색이 나왔다. 새로운 유전자 나오네. 원래 기존에는 뭐예요? 공작 나와 있으니까 공작색 집단에 푸른색 유전자밖에 없는 거라 가지고 푸른색 공작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유전자에 변형이 생겨서 변화가 생겨서 흰색 털을 만들어내더라. 그건 흰색이 뚝 튀어나오더라.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의 원인 첫 번째 생명세포의 다양한 조합, 두 번째 돌연변. 요 흐름대로 가져 갑시다. 왼쪽 오른쪽 넘어가세요. 자연 선택. 끊어가기 싫은데. 조금만 좀 달려볼게요. 뒤에 얼마나 많잖아. 자, 지금 기본적으로 자연 선택이 있는데 요거 뒤에 다윈의 진화론도 얘기할 거거든요. 거기서 자연 선택 나오는데 거기서 좀 더 별표치고 좀 많이 할게요. 일단 두 번째 자연 선택. 자연 선택. 자, 뭐냐면 우리 지금도 같은 종인데 여러 변이가 있잖아. 원래 다양한 변이가 있었어요. 근데 뭐 환경이 변했다든지 그래서 특정 애가 생존하기 유리한 거야. 그래서 생존하기 유리한 형질을 갖고 있는 개체는 살아남고 불리한 애들은 주가가 없어지고 도태되고 그리고 그럼 살아남은 애들끼리 또 자손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계속 전달된다는 얘기겠네. 그걸 자연선택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연이 선택했다. 그래서 이거 영어로 natural selection이라고 이야기해요. 참 단순하지. 자, 읽어볼게요. 자연상태에서는 변이에 따라 요거는 그냥 참 요거 단독으로도 보기로 나오더라고. 변이에 따라 개체마다 환경에 다르게 적응하더라. 뭐 여기도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달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나오냐면 변이가 다르면 환경에 다르게 적응하는 능력도 다르다.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다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읽어볼게요. 자, 이거는 먼저 자주 놓치는 거. 변이가 애초에 다양하게 있어요. 자연선택 이전에. 함정도 뭐가 나오냐면요. 자연선택이 일어날 때 변이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니, 원래부터 변이 있었어요. 다양한 변이가 있는 그 중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더 잘 살아남아서 자손을 많이 남깁니다. 여기 말장난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게요, 우수한 형질은 아니에요.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 이게요, 우수한 형질은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 형질을 얘기할 때 얘는 우수하다는 열등하다 얘기를 잘 안 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그 형질이, 너 갖고 있는 그 형질이 너가 살고 있는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렇게만 따져요. 뒤에도 자연선택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개요를 풀어보고. 내 마우스가 왜 또 못통이냐? 첫 번째, 같은 종의 생물 무리에 다양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형질을 가진 개체. 원래 있었다고 했어요. 다른 걸로. 이거 변이란 말 자체가 없네. 애초에 처음부터 기존에 다양한 변이가 존재했더라. 여기는 그냥 포식자가 예시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 애벌레가
저는 초록색 애벌레도 있고 저 노란색 애벌레도 있고요. 그러니까 초록색 이파리 위에 살고 있으니 있대요. 그럼 초록색 몸 색깔이 있는 애들은 보호색 눈에 잘 안 띄어요. 근데 폴라 애들은 하트 작아요. 그 포스터 야무지게 먹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남은 애들 초록색 계열의 남아있을 거고, 그럼 얘네들끼리 자손을 낳아서 그 자손도 초록색이 나오는 게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참고로 그 형질을 가진 개체의 비율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증가한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쨌든 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냐. 너네 유전자라고 하고 또 우리 유전 얘기할 때 왜 대문자 A, 소문자 A 이 둘의 관계를 대립 유전자를 부르는 거 기억나요? 요거 우성 대립 유전자, 열성 대립 유전자 해가지고 기억나요? 요거 지금 얘기했던 생명과학에서 나오는 워드인데요. 그 형질을 가진 개체의 비율이 증가한다. 그 형질에 대한 그 형질은 대립 유전자의 비율이 좀 증가하겠네. 맞아요? 우리 대립 유전자의 비율 올라가서 대립 유전자 빈도라고 배워요. 그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 빈도가 증가한다. 대립 유전자 빈도. 이 용어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대립 유전자 빈도. 요 밑에는 자연 선택과는 모의 실험인데 막 어려운 실험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지금 가부터 보면 빨간색 도화지 위에 빨간색 과자, 노란색 과자, 초록색 과자를 10개씩 올려놓고 섞은대요. 첫 번째 과자. 그 다음에 세 명이서 눈 감았다가 떴을 때 눈에 보이는 거 집어서 뺀대요. 그래서 세 명이 있으니까 한 사람당 5개씩 뺐는데 그럼 총 15개까지 나가겠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보면 감았다 떴을 때 눈에 가장 띄는 거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지금 빨간색 도화지고요. 지금 상황은 빨간색 도화지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과자가 있대. 눈 딱 떴을 때 눈에 가장 안 보이는 색깔이 무슨? 빨간색이지. 그럼 빨간색이 좀 많이 남아 있겠네. 이 과정을 했을 때. 그리고 뭐냐면요. 그리고 남은 색깔의 과자에 대해서 그만큼 빨간색이 5개 남아있다. 그럼 그 도화지에 빨간색 5개 추가하고 초록색이 2개 남았다. 초록색 과자는 2개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걸 여러 번 반복하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남아있는 과자를 체크하니까 빨간색 3번 하니까 10개에서 24개 정도 보여요. 그 노란색 10개 있었는데 2개밖에 안 남았고요. 초록색은 10개 있었는데 4개로 남은 거예요. 여러 번 시행했을 때 가장 많이 존재하는 색깔이 거기에 더 잘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실험 자체는 쉽지. 여기서 나오는 거는 도화지 색깔이 어떤 색이냐 이런 거 물어보고. 자, 그래서 비율을 하자면 비율을 몇 개 좀 적어 있나? 있네. 밑에 해석이 있는데 해석. 뭐 과자가 놓인 도화지는 환경이면 이거 그냥 밑줄 치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깔끔하게 정리가 나을 것 같아서 옆에 민공간에 나왔는데 한 번에 정리할게요. 첫 번째, 그 도화지, 뭐 도화지 색깔은 환경에 비유할 수 있고, 다음 두 번째, 도화지 색을 바꾸는 거. 색 바꾸는 것도 있었어요? 색 바꾸는 게 없는데? 있구나. 빨간색을 초록색 바꾸고. 그 다음에 색 변경.
환경 변화.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과자의 색. 지금 과자의 색깔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 색깔이 있는 것 그 자체. 여러 색깔이 있는 거. 그거는 실제로 변이에 비유할 수 있고, 비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과자 제거하는 거. 실제로는 여기는 뭐 아까 왜 애벌레 보면 포식자에 의한 제거를 적혀 있던데 포식자 등에 의한 제거.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뭐 객관식 푸는 거랑 서술로 쓰는 거에 큰 그게 없을 것 같아요. 미안. 한 개 더. 과자 추가. 여기는 자손 남긴 넣겠네. 그냥 번식이라고 할까. 높은 기온과 습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야외 활동하세요. 밖에 나가지 말라는데 8시까지 나갈까? 야, 3번입니다. 자, 몇 시? 15분 이내로는 쉽게 15분 이내로는 쉽게 해봅시다. 표정 피자 미안 나가 잘하기 싫다. 아니지 생각과 하자. 개꿀잼. 자, 우리 아까는 뭐 애벌레 얘기했고 여기 실제 예시가 있는데 이거 실제로 예시예요. 있으면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예시를 달달달 외워라 이게 아니고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딱정벌레죠. 지금 나와 있는 예시 각각이 좀 주는 의미가 하나씩 있거든요. 자, 딱정벌레. 메인은 실제 있으면 얘기를 할게요. 후추나. 나방이에요, 나방이에요. 요거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나방이 나무에 붙어 살거든요. 근데 나무에 그 이끼하고 뭐 이제 이끼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지의류라고 있어요. 지의류. 얘가요 흰색이에요. 흰색인데 그러면 여기에 후추 나방이 흰색 나방이 있을 거고 실제로는 회색인데 그림상으로 나는 노란색 표현할게요. 흰색이 있고 회색이 있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잘 살아남을까? 흰색 나방이 더 잘 살아남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때는요 지금 내가 처음 제시한 이때가 언제냐면 산업혁명 이전이에요. 말할 줄 알겠지. 영국의 산업혁명 이전이고요. 이때는 흰색의 비율이 훨씬 높았어요. 근데 산업혁명이 되면서 증기기관 돌리고 석탄 태우고 하면서 뭐 스모그 비교하면서 산업혁명에서 지의류, 이 흰색 바탕에 지의류가 감소하고요. 왜 영국 그 런던의 스모그 뭐 유명하잖아. 스모그 등에서 그 환경이 좀 회색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의류가 감소하고 이 나무가 회색이 되면서 이번에는 산업혁명 이후에 회색과 흰색 중에 누가 더 잘 살아남았을까? 회색이 더 잘 살아남았겠지.
환경이 변화하면서 생존하는 변이가 달라졌지. 첫 번째 여기서 좀 후추나 여기서 예언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주신 거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의 방향. 그러니까 누가 살아남는 그런 자연 선택 방향을 얘기하거든요.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주더라. 또 요 옆에 왼쪽에 적혀있는 내가 후추나무 적은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환경 변화가 자연 선택 방향에 영향을 준다. 있고요. 얘들아. 이 환경 미안 헷갈렸었지? 자, 이 환경 왜 변했어? 누가 바꿨어? 우리가 바꿨죠. 인간의 활동이 자연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요거 두 가지. 세 가지 다 못 쓰네. 후추 나가면서 길게 적었어요. 방금 얘기했던 게 환경 변화가 자연 선택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두 번째, 인간의 활동이 자연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요거. 두 번째, 무슨 세균? 동그라미 이번에 항생제, 내성세균. 요거는 생명과학적으로 좀 중요하고. 항생제, 내성세균 문제 꽤 나와요. 뭐냐면 요건 항생제는 그 여러 약 중에서 세균들이 있지. 세균이랑 감염병. 그거 치료할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세균 줄이고 싶을 때 항생제 쓴다. 이 정도만 하면 요 정도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첫 번째 보시면요. 그림 보시면 많은 세균 중에서 항생제 내성세균이 일부 존재한다. 자, 여기서도 낚시가 있어요. 항생제 내성세균 원래 있었다. 내성을 얘기하는구나. 항생제 내성이 있다는 말은 그 세균은 항생제를 뿌려도 산다 뒤진다? 산다,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그 항생제를 쓰기 전에도 지금 처음 사기 때문에 사용 전에도 존재는 했다. 낚이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 이 세균 죽일 거야 하고 이 초록색 타겟으로 해서 항생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것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얘니까 얘 특징 맞춰가지고 항생제를 뚝딱 만들어서 처리했어요. 근데 그 항생제로 살아남는 변이가 일부 존재한 거야. 그럼 얘는 살아남았겠지? 그 시간 지나면서 이 보라색의 수가 좀 많으니까 보라색이 좀 많이 나오고 또 똑같은 항생제를 쓰면은 죽는데 요 그림이 약간 부족하긴 해. 이렇게 올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세균이 있는데 여기에 B라는 세균이 저기 이겼다고 해보자. 내가 여기에 A 항생제를 쓴다고. A 항생제를 처리하면 일단 A는 나뉘죠. 맞나? 그리고 B만 남고. 그럼 얘네들은 지금 이 B는 지금 A에 대한 내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번식을 하면서 B, 그 다음에 C라는 세균도 번식을 B 만들어지고 또 C가 일부 나온 거다. 근데 이번에 또 우리가 사람이야. B 항생제를 처리해. 하면서 이번에 C가 나왔는데 얘들아 C는요 이 두 항생제에 대해서 둘 다 있지. 맞아. 이게 반복되면요 어떤 항생제도 다 이겨내는
우리가 슈퍼박테리아라고 이야기해요. 남부양 저쪽으로 가지 마. 빨리 나오는데 보여줄게. 자, 슈퍼박테리아. 안돼. 그래서 우리 항생제 치료는요, 항생제 가격 안 쓰는 방향으로 가요. 이 때문에. 읽어볼게요.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항생제 내성생물이 잘 생성돼요. 집단 내에서 그 비율이 높아진다. 또 지금 아까 위에서 이 항생제를 처리하는 게 아까 위에서 얘기한 일종의 환경 변화일 거 아니야. 그 세균 입장에서는 그 환경 변화가 생물 집단의 환경에 적응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뭐 말이냐면 그 우리 살아갔을 때는 이 씨가 얘네들 생각하고 만들었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그냥 이런 A 항생제, B 항생제, C 항생제 만드는 이 환경이 얘네들의 자연스레 반응을 결정하더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남모양 적혈구. 남모양 적혈구는요, 치우지 말걸. 에이, 다시. 남모양 적혈구. 얘는 하나의 형질이에요. 형질이에요. 남모양 적혈구가요, 뭐냐면, 말 그대로 적혈구가 남모양인데, 얘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남모양 적혈구 가지고 있잖아요. 산소 운반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빈혈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말라리아 들어갔어요. 말라리아 원충이 있고요. 얘가 모기에 서식하고 있다가 모기가 동물의 피를 흡혈할 때 그때 동물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질병을 일으키거든요. 몇 쪽이에요? 이거 2사쪽. 근데 남모양 적혈구는요, 말라리아 원충이 서식을 못해요. 가는 위험성이 떨어져요. 남모양 적혈구. 근데 위에 거 보면은 얘가 안 좋은 거 같고, 우리 입장에서 얘는 또 좀 좋은 거 같고. 근데 우리나라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요, 말라리아 걸린 사람 있어요? 우리 말라리아 예방접종 다 해요.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요, 이해하기 쉬워요. 선진국 입장에서는요, 이 남모양 적혈구가요, 안 좋아. 생존이 불리해. 근데 아프리카 지역은 예방접종을 하고 오면 거기 말라리아 유행하거든요. 거기는 오히려 남모양 적혈을 갖고 있는 게 생존에 유리한 거예요. 여기가 좀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뭐냐면요, 같은 변이라도 주어진 환경에 따라 자연 선택의 결과가 달라지거나, 지금 중간에 너무 길게 적혀있어가지고 밑줄 맞췄는데 그냥 같은 변이라도 주어진 환경에 따라 생존에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죠. 자연 선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그림 많이 나올 텐데 쫄지 마시고요. 지금 아프리카 대륙인 거 바하마는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왼쪽은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빈도, 비율. 보니까 뭐 진할수록 뭐 비율이 높다는 건데, 근데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나 그다음에 말라리아 발생 지역이 좀 겹치지 않냐? 그래서 말라리아가 가지고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 됐습니까? 15분까지 끝났는데 약속 못 지켰네요. 미안하다.
이왕 한 김에 이거만 하자. 견디야, 오늘 책도 안 갖고 왔으면 눈을 꼭 끓이고 있어. 잠깐만. 이거 먹었어요? 아니요, 아까 숙제 풀이했어요. 자, 같은 종의 객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변이고요. 이건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유전자 차이라고 얘기하고 진화의 원동력하고 변이가 있어야죠. 진화가 이런 내수 진화의 뒤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두 가지 있고요. 첫 번째, DNA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겨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튀어나왔다. 이거 무슨 변이? 돌연변이고요. 두 번째, 유성 생식 과정에서 뭐가 다양한? 뭐? 유전자 조합.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생리세포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암수 정자환자와 무작위로 만나더라. 무작위 수정.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연스인데 다양한 매력있는 개체들 중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 가진 거, 이거 우수한 개체 아니라고 그랬다. 우수한 형질 아니라고 그랬다. 더 잘 살아남아 자손을 더 많이 남기는 거. 자, 예시로 딱정 원리는 산불로 인해서 토양이 검게 변하는데 내수생물은 항생제 처리하고 나머지 것은 말라리아 발생하거든요. 보니까 새의 눈에 덜 띄는 애가 선택됐고 항생제 내성 갖고 있는 애가 생존에 유리하고 남반석 갖고 있는 애가 말라리아 발생에 의해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무슨 선택? 다양한 선택. 진화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1번 그림은 다양한 친화적 무늬와 색을 가진 무당벌레나 이와 같이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두 글자로 변이고요. 자, 두 번째,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은 우리 일본 유전자 그림 보고 있었고요. 개체가 아닌 뭐의 차이? 유전자 차이. 뒤에 거는 전사원형입니다. 유전자로부터 뭐가 만들어져요? DNA로부터 RNA로부터 단백질. 어떤 단백질이 얼마나 만들어지냐, 이 차이로 결론적으로 뭐의 차이, 겉으로 드러나는 뭐의 차이? 형질의 차이. 이렇기 때문에 같은 종에서 변이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다시 내가 3번 갈게요.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로 옳은 것, 기억, 돌연변이 가능한 점. 다음에 암수 생기세 정자 난자의 무작위 수정 맞고요. 디귿 체세포 분열, 체세포를 컨트롤 C 컨트롤 분이 아니야. 생식 세포 분열 또는 감수 분열. 그다음에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생리세포 형성 맞는 이야기. 4번 넘어가도 돼요.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 즉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긴다. 자연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연 선택 과정을 따는 것이가 일어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러면 자연 선택 과정 일단 다양한 변이가 있었다. 이러면 되겠지. 그 다음에 포식자에 대해 띄어서 띠네들은 좀 많이 살아남기더라. 두 번째. 그 다음에 덜 띠네는 살아남았다. 세 번째. 그 살아남은 애들이 자손을 번식했더라. 자손을 낳았더라. 나도 마음이 급한 겁니다. 6번 6번까지 했나?
돌연변이는 집단의 어떤 새로운 변이를 만들 수 있다고 했고요. 부모의 업도적으로 어떻게 했으니까? 저희는 눈 감긴다. 세상에. 2번. 자연 상태에서는 변이에 따라 환경에 다르게 적응한다. 맞았지? 맞지? 내가 어떤 형질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적응한 능력이 달라질 수 있고요. 3번.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손 사이에는 변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맞아버리면요, 여러분들 동생, 언니, 형, 누나랑 다 똑같이 생겼어요. 최악이. 다음 4번. 산불로 토양이 검게변한 지역에서는 검게변한 지역에서는 몸 색깔이 밝은 애가 살아남기 불리하지. 어렵다. 불리하다. 4번. 같은 변이라도 환경에 따라 자연 선택 결과 다르게 나타나게 대표적인 예시? 척추요? 같은 변이 똑같은 형질이라도 환경에 따라 얘가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다고. 뭐야? 여기 나오면 들어가 봐요? 예, 너 들어오자마자 얘기했었어. 6번. 인간의 활동은 줄 수 있다. 됐나? 왜 오목이 갑자기 막히냐?